안녕하세요. 맘톡의 쪼만 언니 진아 언니입니다.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기만 하면 된다.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지난 시간에는 엄마와 아기의 꿀잠 자는 비법, 밤중 수유 끊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안 먹고 편식하는 아이에 대한 진아 언니의 육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첫째는 못 자고 잘 안 먹는 아이였어요. 아기가 2.5kg에 태어나서 그때부터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기가 빠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못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유식도 돌 가까이 되었어도 100ml를 먹기가 참 힘들었고, 또 그래도 그때는 주식이 이제 모유나 분유였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이게 유아식 그리고 일반식으로 가도 양이 적었고, 사실 하루에 3끼 먹이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애가 너무 안 먹어서 정말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입 버린다고 안주는 바나나 우유부터 곰젤리도 사서 줘보기도 했는데요. 그거를 인상을 탁 찌푸리면서 뱉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없어서 못 먹는다는 바나나, 딸기, 그리고 모든 아이가 좋아한다는 국수도 저희 아이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아이가 잘 먹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첫째가 식탐도 없고 또 입맛이 까다로워서 정말 회유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하면서 먹이는데 정말 입을 꽉 다물고 열지도 않고, 입에 넣었는데 씹지도 않아놓고 뱉어버리거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지도 않고 물기만 하고 있고, 정말이지 이러다가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먹이다 보면 뚜껑이 열리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죠. 그러니 하루에 3번, 이 식사 시간이 아이도 저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이가 이 음식은 먹어줄까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아이가 잘 안 먹고 편식하는 것이 내내 가슴에 돌 하나 얹어 놓은 듯이 마음이 항상 무겁고 걱정이 됐었어요. 왜 안 먹는 걸까? 굶겨도 봤죠. 화도 내보고 억지로 먹여도 보고, 또 먹으면 선물도 사주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아이가 34개월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잘 안 먹고 이제 잘 안 자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또 걱정이 있었는데, 말이 또래에 비해서 유독 느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안 먹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구강 감각이 더 예민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말을 할 때 구강 안에서 받는 느낌을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맛에 대한 감각이 3배 정도 더 예민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식감이나 맛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또래보다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항상 익숙하고 아는 맛에만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안 먹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새로운 음식이 낯설어서일 수도 있고요. 특정 식감이 싫을 수도 있고, 음식의 모양이나 색깔이 싫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가서 처음 접해보는 음식을 먹을 때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 아이가 안 먹는 이유, 그 편식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잘 안 먹고 편식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저의 행동을 바꾸어 나갔어요. 첫 번째, 아이가 원하는 음식으로. 저는 제철 채소, 과일, 요리재까지 사가면서 아이를 골고루 먹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고 나서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 먹고 싶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요. 일단 아이에게 원하는 음식을 묻고 아이가 원하는 메뉴로 차려주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긴장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점차 아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을 차츰차츰 하나씩 늘려가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억지로 먹이지 않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하면 먹기 싫잖아요. 애가 먹는 게 싫어지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무리해서 먹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밥과 반찬을 떠서 아이에게 이 정도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아이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선택을 하도록 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식사 시간은 탐구의 시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이거 소스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야? 손으로 집어 먹지 말고 좀 깨끗하게 먹어봐. 라고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가 옷에 묻히든 뭐 흘려서 먹든 뭐 멸치볶음을 케찹에 찍어 먹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제 감시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음식을 뭐 만져도 보고 싶을 테고 또 멸치를 케첩에 찍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할 텐데 내가 아이의 자유를 너무 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집에서는 식사 시간이 음식을 탐구하고 맛을 보는 시간으로 즐겁게 느끼길 바랬어요. 물론 집에서만요. 네 번째, 요리를 함께 해요. 이 방법은 아이 편식에 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조리를 하기도 하고 계란 같은 거 한번 풀어달라고 또 해보고 야채 같은 것도 다듬어 보라고 하면서 아이도 이제 재료를 만져보면서 탐색도 하고 그 재료가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이도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면서 편식을 줄이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함께 식사를 해요. 저는 사실 아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서 아이를 먼저 먹이고 아이가 뭐 낮잠 잘 때나 아니면 밤에 잘 때 이제 혼자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제는 아이와 함께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우리도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항상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아이가 못 먹는 음식도 엄마가 맛있게 먹네 하면서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뭐 오늘 이 반찬 너무 맛있지 않아? 너는 이 반찬 어때? 엄마는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즐겁고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여섯 번째, 사소한 모습도 칭찬해주세요. 아이가 지난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 음식 많이 남겨뒀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먹었네? 오늘은 하나도 안 흘리고 먹었네? 이거 먹을 수 없었는데 오늘 한번 먹어봤어? 라면서 아이가 전부 다 이루어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왔을 때 그때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더 먹더라고요.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아진 모습을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엄마 나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하면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제가 아이가 5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아이가 아직은 좀 편식이 좀 남아있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 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라고 새롭게 도전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먹었다가 바로 뱉는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뱉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안 먹고 편식하는 아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였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잔소리쟁이 엄마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먹고 편식하는 원인을 찾고 나니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라는 그 제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았더니 아이와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통하는 아이도 있고 안 먹는 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먹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내 아이와 딱 맞는 육아사가 없듯이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은 엄마가 가장 잘 알 거예요. 진아 언니의 육아 이야기가 같은 고민들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잘 안 먹는 거, 편식하는 거 절대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아이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레시피를 찾아보시는 지금의 당신은 정말 멋진 엄마입니다. 아이가 잘 먹는 그날을 위해서 진아 언니가 응원할게요. 진아 언니는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맘톡 유튜브 구독하기 꾹꾹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맘톡의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